첫 번째 압류가 되냐? 두 번째, 그러면은 페이에서 돈을 왕창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써도 되냐? 그러면은 페이에서의 사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과연 법원에서 모를 거냐? 알 수 있어요. 뭐 회생이든 파산이든 네. 나의 소득 그리고 내가 가진 빚 그리고 재산 뭐 이런 걸 결국 다루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현금만 이렇게 썼지만 요새는 신용카드를 쓰고 네. 지금은 나아가서 뭐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막 이런 식으로 회사들마다 이렇게 페이류를 갖는데 네. 페이도 재산이잖아요. 네, 재산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도산 쪽에서 쓰세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쓰는 것 같아요. 쓰세요? 그러면은 가입을 하셨을 때 계좌를 연동하셨어요? 아니면 카드를 연동하셨어요? 카드를 연동한 것 같은데. 그럼 신용카드를 연동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돈이 없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카드나 계좌를 연동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계좌를 연동하기도 하고 신용카드도 연동하기도 하고 둘 다 연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돈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제에 대한 정보만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좌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간 예치금 같은 식으로 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여기로 옮겨서 전자지갑으로 옮겨서 그 페이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페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를 좀 자주 쓰는 경우에는 페이에서 돈을 송금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그 돈을 페이에 미리 충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몇 월 며칠이 되면 제 은행 계좌에서 이쪽으로 자동으로 얼마가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는 분들은 페이 자체의 그 지갑 안에 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자지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일반 그냥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통장에 있는 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해서 내 그 오프라인 지갑에 돈을 넣어두시면 그거를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지갑일 수도 있는 거고 카드일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페이 자체도 돈이긴 하잖아요. 이 안에, 이 지갑 안에 있는 그 금액을 그러면은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냐?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압류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반만 아는 거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압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명 장비들 이런 거 압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업무를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애들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값 나가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이 에어컨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뭐 컴퓨터라든지 값 나가는 물건들이 어쨌든 압류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책장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환가를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돼요. 신체라든지 일신 전소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는 다 압류가 되니까, 그러면은 전자지갑에 불과한 페이도 당연히 압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압류가 안 된대, 이건 안전하대 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압류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압류 및 추심이거든요. 압류도 하고 추심도 하는 건데, 압류는 묶는 거고 추심은 빼는 거예요. 묶을 수는 있는데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내려줘요. 근데 문제는 페이에서는 압류 및 추심 결정이 나와도 왜 안 되냐면은, 페이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그런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런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사에서는 동일성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은 그 채무자가 지금 이 페이를 쓰는 이 채무자와 일치한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추심이 어려워요. 페이사에서 압류로 이거를 묶기에는 동일인 특정이 안 되니까 압류 자체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압류 결정은 나는데 실무적으로 이거를 딱 묶으려고 하니까 어느 지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페이사에서도. 도산에서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 압류가 되냐, 두 번째 그러면은 페이에서 돈을 왕창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써도 되냐, 그러면은 페이에서의 사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과연 법원에서 모를 거냐,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절차예요. 페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들이 카카오페이랑 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적어도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잖아요. 이 휴대폰 번호를 쓰는 사람이 돈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내역을 법원에서 조회를 하라고 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자한테는 카카오페이를 쓴다는 걸 법원에서 알게 되면 카카오페이에 있는 내용을 다 조회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채무자는 보여줘야 돼요. 그걸 안 보여주게 되면 이제 불성실하게 이제 보정에 응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카카오페이에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카카오페이를 제가 이제 응. 쓰기 시작했어요. 응, 회사 응. 인가 나고 나서, 응, 화사 응. 인가 나고 응. 나서 뭐 어떻게 되나요? 걸리나요? 그쯤 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인가 후니까. 그리고 뭐 100만 원 단위면은 사실은 뭐 사용을 하더라도 한 달 이내의 생활비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재산적 가치를 좀 인정받기도 어렵고,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회생 파산의 결과가 그렇게 달라질 정도의 금액은 또 아니라서 일반적으로는. 탈탈 털어서 막 드릴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다 알려주면 저희는 좋죠. 다 그리고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네, 법원에서 그 100만 원 잡아봤자 어차피 재산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회생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숨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개인회생에서 보통 채무자들이 페이는 압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압류가 안 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집행, 그러니까 추심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페이에 돈을 그러면은 무한정 쌓아둬도 상관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페이에 들어있는 그 돈이 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좀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